내놓을 수 있는 물건들, 여러분 그럴 때는 잡으셔야죠. 매수자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기회이죠. 맞습니다.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갭매혹이라고 했죠.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재값 상승입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그 공사 비용은 더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이상의 역세권에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B아파트, 마용성과 강남 3구에 입성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책 방향에 해당할 뿐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개발 계획이나 정비 계획은 수립 및 확정된 바 없다. 네, 확정된 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자, 이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가 아니라 일반적 정책 방향에 해당될 뿐이며라고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죠. 서초구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지역을 궁금해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2025년 11월 11일 이후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확정이 된 것이냐 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B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불러일으켜 와서 가격을 훌쩍 올려놨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 지역도 관심 있어 답사 가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답사를 갔었죠. 그런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어딜 가나 반대 세력.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반대한다라고 여기저기 모든 건물에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 쉽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외부 세력 배불리는 재개발 정비사업 신통기획 역세권 결사 반대 외부 세력 배불리는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에 거주 소유주이시겠죠. 특히 다가구 그리고 근생 건물 단독 이렇게 특히 제가 볼 땐 다가구나 근생 건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배포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이곳은요 환승역이 있는 노년역이나 신노년역을 끼고 있는 주요 지역입니다. 양쪽에서 말이죠. 북쪽에 노년역 있죠. 7호선과 분당선 그리고 남쪽에 바로 신노년역이죠. 그 유명한 9호선과 분당선 이 역에서 대부분 다 500m 반경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월세 잘 나오죠. 그러니 이곳에 다가구나 아니면 근생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임대업자로서는 거의 우리나라 탑에 들어가는 입지의 건물주죠. 우리가 조물주 밑에 뭐 있다고 하죠? 건물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안에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강남권에 그리고 또 하나 더블 역세권에 건물주입니다. 레벨이 한참 높죠. 같은 건물주 안에서도. 그러니 그분들의 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발동을 하죠. 자비가 많으시니까 자비 들여서 이렇게 스티커도 그리고 자비 들여서 버스 대절까지 해서 시청까지 가는 그런 또 이벤트를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더 요란스럽고 소문이 많이 났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의 고정 수익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곳이 아파트가 되는 것보다 이분들은요, 이미 다른 곳에서 아파트로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상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 거야. 죽고 싶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현재 대부분 평균 한 70대 정도 되신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 향후 그럼 80대가 되신다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뭐 요양원을 가시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많고 병환이 있으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상속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증여로 돌려야 되는 시기기도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매도를 해서 나눠서 자녀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한 예로 얼마 전에 뭐 강남권에 땅을 매수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매수를 했지만 그것도 매도인이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놔둬 있는 다가구였고요. 이 다가구를 매도하는데 그 매도자로 자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이셨고요. 80대 초반 되신 것 같은데 치매 초기 증세고, 그래서 이분을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져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없는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로 해서 대신 대리인으로 해서 자녀분들이 매도인으로 계약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곳이 바로 이 반포동 일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과연 반대를 해서 동의가 안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는 아직은 그래도 공간관리를 잘하시고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시니까 관리를 더 잘하셨겠죠. 그런 70대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벤트를 벌이셨지만 그분들의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요, 동의를 받을 때 75%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동의는 어느 세대에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죠. 동의는요, 공동주택에서 나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다세대, 연립, 기숙사, 아파트 이러한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요. 세대별로 바로 세대주가 하나씩 한 건물 안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서는 동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단독이라고 하는 부분 비율과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어떻게 잘 나올지, 아니면 받기가 동의받기 어려울지, 아니면 쉬울지가 나옵니다. 바로 반포동 일대의 지금 기존 주택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반포동 일대에는 기존 주택 수가 2070호, 기타까지 했을 때는 2094호까지 있네요. 그 안에서 지금 단독 같은 경우에는 226호, 그리고 공동은 1844호입니다. 226호이면은 약 한 10%가 조금 더 되긴 하지만 뭐 11% 정도 수준, 12% 수준이고요. 나머지 90%는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네, 이런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사 반대할 이유가 없으세요. 내가 이왕이면은 빌라의 502호에 거주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옆에 있는 반포 자이의 502호에 거주하는 게 훨씬 자산의 가치부터 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경부고속도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자이처럼 공동주택이어도 그런 공동주택이길 원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이고요. 아직 정정하시고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더 두각을 나타낼 뿐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75%를 받는 데 있어서는 조용한 이 90%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좋은 정비 사업으로 좋은 사업성을 제시했을 때에는 도장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동의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청문회까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이라고 하는 참가자들과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어떤 소송 부분에 있어서 왜 외지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소송 중에서 보면은 보조 참가인으로 해서 100명 중에 91명이 타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외지인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열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외지인이 91%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그들이 갭 투자들이래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지인이 91%고 그 다음에 그 외지인이 갭 투자자들이래요. 갭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저는 이것에서 도리어 지금 외지인이 많아서 개발을 하면 안 되고 외지인 배를 불리는 거다라고 제 살 깎아 먹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왜 외지인이 많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외지인이 많을까요? 거기서 외지인이 아니라 실거주를 하면은 좋겠죠. 실거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외지인이 많다는 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전세를 주고 나는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살지 않을까?
왜 살지 않을까를 생각해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잠원동 일대나 뭐 잠실 주공 5단지 일대도 그렇고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장 단점이 뭡니까? 바로 주차난이 너무 심하고 녹물도 나오고 너무 열악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갭이 다 가능했잖아요.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지금 뭐 실거주자, 토거제 뭐 이런 위주로 가긴 하지만 그전에 전세 끼고 대부분 아파트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들은요, 사실 들어가 거주를 하지를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결론적으로는 살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하는 것이지, 이곳이 살기가 좋다면 이렇게 전세를 주고 나는 딴 데 가서 살기 좋은 데 가서 살겠습니까? 결국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고, 그렇게 열악하니까 사실은 재개발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살기 좋은데 왜 멀쩡한 곳을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어폐가 있는 얘기라는 얘기시죠. 갭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실거주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살기 열악하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버린 것이죠. 팔고 가버렸으니까 산 것이고요. 그리고 산 사람도 거기서 실거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니까 거주를 못하고 그냥 전세 주고 갭으로 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왜 원주민과 외지인을 꼭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는 원주민이 너무 사는 게 열악해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서 좀 더 열악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파트 전세를 가거나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할 때 판로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다. 외지인에 대한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지하 비율이 나오거든요. 80%. 여러분, 반지하 비율이 80%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노후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곳에서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것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곳에 실거주보다는 전세를 주고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무엇을 탓할까요? 너무 노후화되고 열악한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할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앱에서 반지하 비율에 대한 오차가 사실은 약간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맹신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적어도 80%가 아닌 70% 전후라고 해도요, 이것은 엄청난 비율이고요. 대부분 저지대나 경사지 이런 곳은요, 상습적으로 재난 취약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생각보다 평지보다 구릉지가 오르락 내리락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이제 금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비 사업에 있어서 반지하가 많은 곳은요, 개발 우선 지역으로 꼽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만큼 재난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게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가 80% 가까이 70% 전후까지 된다는 것.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도 개발 계획, 저 확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계획 포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7.15%예요. 너무 노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정주하기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열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개발 압박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PPT 때문에 그 사단이 났었어요. 막 확인 전화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이제 착수하는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라고 내용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 때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잠원과 그리고 반포 일대 포럼을 했을 때 PPT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잠원과 반포 일대의 경부고속도로가 초록색 이렇게 축으로 있고 입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지하라는 것은 지하로 차량이 들어가고요. 지상은 공원인 것을 입체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녹지축을 안으로 다 끌어들이게 되고 연계가 된다. 좌우 연계가 된다는 뜻인데, 그 맞은편에 바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반지하 70% 전후 이상 되는 저층 주거지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선제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당연하죠. 선제적인 관리 방안. 지금 반포동 일대에서 이렇게 열악한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 되는 곳은요, 강북에서도 드물어요. 시장이 발표를 했었죠. 경부고속도로 얘기는 그 전부터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2033년까지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한 7km 구간을 지금 한다는 얘기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쪽, 하단 쪽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하단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탄, 그 다음에 성남, 일대는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곳은 이미 공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동탄 일대 지하로 해서 상층부 공원이 돼서 분수대까지 이제 곧 설치되고요. 그리고 분당 있는 성남 일대, 보뜰마을 일대는 이미 상판으로 해서 공원을 형성했다는 것.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양재나 한남 IC 이어지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확실하죠? 왜? 동탄도 되고 성남도 경부고속도로를 덮었는데 양재와 한남 IC를 안 덮는다? 말이 안 되죠. 특히나 이 라인은 최고급 주거지잖아요. 60억 클럽의 최고급 주거지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너무 상반된 이 지역들은 당연히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뭡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개발이 돼요 안 돼요를 물으면 안 되세요. 돼야 되는 곳은 확실하고 돼야 될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진행이 조금씩 되어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이거든요. 4월은 부동산 전쟁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한 달 동안 과도기적으로 흐르고 있는 5월의 한시적인 양도세에 대한 부분으로 매물들의 손바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2040 무주택자들이 기회가 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쟁자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70%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자들에게는요,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전략 모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는요,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잔인한 계절 4월 라일락 향기가 가득해서 잔인한 계절이 4월이라고 했던가요? 벚꽃도 만발하고 이제는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은 더욱더 바쁜 달이 될 거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을 돌볼 때지 부동산을 돌아보는 시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께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전망과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말씀드려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